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이 TACS가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에 대해서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고요. 중간중간 논문을 찾다가 이게 썩 다 일치하는 컨셉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 메모리와 관련된 연구들을 주로 찾아서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IEEE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에 실린 논문으로 이 해당 저널은 리해빌리테이션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4.9 Q1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노벨티라거나 아니면은 이 인트로 부분을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로 워킹 메모리는 훈련 등을 통해 향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TACS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서양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 워킹 메모리 향상을 위해 세타 대역의 주파수를 자극 주파수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 뇌자극 기술과 뉴로 이미징 기술의 결합은 일반적으로 좀 많이 결합되는 기술들의 그 콤비네이션이고 그중 이 EEG와 FNIRS는 휴대성, 비용, 그리고 시간 해상도 측면에서 되게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EEG와 FNRS를 함께 사용한다면 요 브레인 액티비티에 대한 전이차 그리고 혈력학적인 반응을 함께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이 앞서 언급된 세타 TACS의 워킹 메모리 향상을 이제 보고한 연구들이 물론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 PSD 네트워크 그리고 혈력학적 변화 또한 보고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다만 이런 일부 연구들에서 TACS의 워킹 메모리 향상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들도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불일치성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그 반복적인 자극 인가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이제 좀 검토를 한 이 DCS 관련된 연구가 이제 존재한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정 주기로 반복 적용되는 TACS를 기반으로 이 워킹 메모리의 변화 그리고 뇌 활동의 변화를 조사하고자 한다가 요 논문의 인트로 그리고 요 논문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는 총 15명의 비험자가 두 번씩 참여를 하게 됐고요. 실험 프로토콜은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그리고 더블 투백 태스크라고 해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 사각형의 위치 그리고 색깔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제 투백 태스크를 수행하는 그런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해서 이제 하나의 이 블럭,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그림에 이제 나타나는 이 D2라고 하는 게 이제 더블 투백 태스크를 뜻하는데 이 하나의 블럭당 14개의 이미지가 제시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실험 프로토콜은 자극 전에 3개의 인지 블럭 그리고 듀링 자극이 인가되는 동안에는 자극 이후 태스크, 자극 이후 태스크를 반복하게 되고 자극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요 포스트 TDCS를 프리 조건과 동일하게 이제 인지과제 세 세션, 세 블럭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요 모든 실험 프로토콜을 진행하기 전에 이 레스팅 스테이트 데이터를 3분 동안 찍어서 이 자극 주파수를 좀 결정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THS 파라미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극 조건은 당연히 이 THS랑 쉐임 이렇게 두 조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 몽타주 같은 경우에는 이 FPZ 그리고 FPZ를 이제 중심 전극으로 하는 그래서 HD THS 몽타주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양극 그리고 이제 FP1, FP2, AF3, AF4 이렇게 해서 리턴 전극 적용해서 4 곱하기 1 형태의 HDTHS 몽타주로 자극을 인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자극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5Hz 그냥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자극 세기는 1mA 그리고 자극은 총 24분 동안 인가가 됐다라고 이제 논문에 언급되어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이 논문에서는 좀 반복적으로 자극을 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2분 동안 자극 제시하고 이 1분 동안
태스크를 진행하는 이 자극 블럭을 8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분이라고 논문에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심플하게 2분 동안 8번 자극을 인가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아날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언급드리기 앞서 이제 자극에 따른 이제 뇌파 변화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극은 아래 그림과 같이 부착을 해서 데이터를 측정을 했고요. EEG 전극은 이제 16개를 부착해서 측정을 했고, 이제 널스 같은 경우에는 프론탈 영역에 2개의 디텍터 그리고 2개의 에미터를 적용을 해서 측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널스에 대한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랑 분석 방법은 이제 비어램퍼드 적용해서 이제 변환해주고 HBO 해모 옥시 그리고 디옥시 MO 이렇게 변환을 해주고, 밴드 패스 필터 0.0018부터 0.18Hz에 대해서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환된 옥시 헤모글로빈 수치에 대한 요 평균 그리고 이 기울기를 이제 구해가지고 자극에 의한 혈력학적 변화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커넥티비티의 변화도 확인을 하기 위해 이제 피어슨 코릴레이션까지 이제 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해서 요 에버리지라는 건 그냥 정말 저희가 익숙하게 헤모글로빈에 대한 평균값이고, 슬로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를 하는지를 좀 검토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좀 자주 사용되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이런 혈력학적 변화에 얼마나 급격히,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슬로프까지 함께 계산을 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ICA를 먼저 적용하고 1에서 50Hz에 대한 밴드 패스, 그리고 웨이블릿 베이스의 노이즈 리젝션을 수행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시홀드를 통해서 배드 채널을 리젝션을 해줬다고 했고, 그 기준은 이제 1000 마이크로볼트 였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해서 전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대역에 대한 FFT를 해줬고요. 여기서 이 FFT에 대한 시간 구간은 이제 자극 제시 시점 기준 5초부터 35초, 그리고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5초에서 마이너스 15초. 그래서 이 레스트가 이제 고 구간인데요. 그 자극을 할 때 픽세이션 들어가는 그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구간 쪽에서 FFT 굴렸고, 이걸로 PSD의 변화를 확인을 했고, 네트워크 변화 같은 경우에는 페이즈 레그드 인덱스를 기반으로 이런 자극에 따른 커넥티비티의 변화를 함께 조사를 하였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메인 결과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사실 왼쪽에 있는 결과는 행동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THS 자극이 맞았을 때는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워킹 메모리 성능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쉼에선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비포 대비 애프터의 디퍼런스를 기반으로 이렇게 그린 결과인데, 이것만 봤을 때에도 쉼 조건 대비 THS 조건에서 자극 전 대비 이런 인지 기능의 향상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THS가 인지 기능, 즉 워킹 메모리를 성공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이제 널스에 대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min 1, 2, 3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구간에서 이제 타임 포인트를 좀 쪼개가지고 분석한 거라, 그냥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그냥 심플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따고 찌고 드리면 좀 많이 복잡해져 가지고요. 해서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요거로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 레전드가 프리스팀 그리고 포스트 스팀으로 해가지고 파란색이 자극 전 그리고 포스트가 자극 후로 돼 있는데, 이게 오탈자인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이 그림을 설명할 때 쉔 조건 대비 TVNS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 혹시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다라고 이제 본문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레전드를 믿을지 본문을 믿을지를 고민이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본문에서 요 헤모글로빈에 대한 결과들을 말할 때 항상 쉔과
TACS에 대해 언급한다는 점, 그리고 별도의 서플리멘터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건 레전드가 잘못된 걸로 그냥 간주를 하고 이거를 해석을 했고요. 이 결과를 좀 받아들였고, 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파란색을 쉔, 그리고 보라색을 TACS라고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봤을 때 이 자극 전 대비 자극 후에 옥시헤모글로빈의 변화량은 쉔 조건 대비 이 VNS, TACS 조건에서 이 모든 시간 구간에 대해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TACS가 옥시헤모글로빈의 변화를 더 크게 향상시켰다 라고 해석이 가능한다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슬로프에 대한 건데, 요 슬로프를 설명드릴 때는 요 시간 구간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 슬로프 1, 2는 1에서 8초 그리고 1에서 10초 구간에 대한 이제 기울기를 뜻합니다. 해서 봤을 때 쉐임 조건 대비 이 티브엔스 조건에서 초반에는 이런 그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으로, 그러니까 더 크게 더 빠르게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슬로프 3 같은 경우는 10초부터 20초 구간에 대한 슬로프 평균값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찬가지로 이 THS가 쉔 대비 더 급격하게 감소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게 요 증가 그리고 감소에 대한 추세는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이 워킹 메모리 태스크를 했을 때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정도만 조금 나와 있었고, 이 논문에서 좀 강조하는 바는 이 TACS가 이 옥시헤모글로빈의 수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시켰음 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속도, 얼마나 더 빠르게 이제 변화했는가라는 이 슬로프에서 또한 TACS가 쉔 조건 대비 더 빠르게 이런 걸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이제 강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를 기반으로 봤을 때에는 THS가 쉔 대비 인지 기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킬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런 혈력학적 변화 또한 유의미하게 더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속도, 폭 또한 훨씬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는 이제 EEG 결과에 대한 이제 모든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이제 뇌파 결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결과는 이제 커넥티비티 결과입니다. 해서 요 PSD 결과들만 쭉 봤을 때 이 쉔 조건과 달리 이제 이 THS 조건에서는 이 조건에서는 세타 그리고 델타 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기존 연구들에서 잘 알려진 대로 이런 주파수 파워의 유의미한 향상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요 쉔 조건 같은 경우에 쉔 조건이랑 요 THS 조건 모두 베타, 감마 이런 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 말을 하기를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 통계적 유의성 외에 이 이펙트 사이즈라고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따로 판단하는 그 지표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요 이펙트 사이즈라는 걸 고려했을 때 요 하이 프리퀀시 대역에 나타나는 이런 통계적 유의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펙트 사이즈가 0.2 미만으로 작은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도 이런 하이 프리퀀시 대역에서의 이런 주파수 대역 차이는 어느 정도 무시를 해도 된다. 실질적으로 진짜 그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무시해도 된다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봤을 때는 이 세타 대역 그리고 데타 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파수 파워 향상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해석이 요 정도까지만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네트워크 결과인데요. 요 네트워크 결과가 생각보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건 정말 간단했습니다. 이게 자극 전 그리고 자극 후고 색깔이 좀 빨갛게 될수록 그 연결성이 더 강해진 건데, 이 뇌파에 대한 이 커넥티비티 분석 결과를 봤을 때 딱 봐도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커넥티비티가 더 조밀하게 얽혀 있고 그리고 더 강하게 연결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 널스
결과인데요. 지금 이 논문이 상위 10% 논문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오탈자가 많습니다. 이 D, 그림 D, 지금 EEG라고 나와 있는 이 D, 이거 널스 결과거든요. 이게 널스 결과인데, 예, 그래서 뭐 일단 그렇게 알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널스는 프론탈에서만 이렇게 측정이 됐기 때문에 이 프론탈 영역에 대한 결과만 있는데, 이것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전반적으로 이 연결성이 좀 더 강해진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요 동그라미의 크기가 이 노드의 효율성, 요 각각의 노드의 효율성을 의미하는데, 이 널스, 그러니까 프론탈 영역에 대해서는 이 노드의 효율성 또한 상대적으로 더 좋아졌다라고 이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해서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이 워킹 메모리를 이제 조절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이 DCS, 아까 제가 인트로 설명할 때 잠시 언급 드렸던 그 DCS 연구와 같이 어느 정도 일정 주기를 가지는 이 TACS가 충분히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인지 기능의 실질적인 향상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인볼브되어 있다고 알려진 뭐 세타 대역의 뇌파 패턴, 그러니까 뇌파의 액티비티, 브레인 액티비티, 그리고 혈력학적인 변화, 더불어서 이제 이런 네트워크의 커넥티비티에 유의미한 향상까지도 가능하다. 즉 이렇게 좀 짧은 시간, 상대적으로 짧은 2분이라는 시간을 이제 쭉 반복해서 일정 시간 이렇게 자극을 인가할 경우에도 충분히 인지 기능의 향상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 두 번째 논문은 MPJ Science of Learning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Psychology and Experimental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4.2 Q1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한 인트로 그리고 노벨티 관련돼서 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우선 학습 후 세타 대역의 뇌 활동이 새로 형성 뇌파 이런 다시 좀 설명드리면은 학습 후 이런 나타나는 세타 대역의 브레인 액티비티가 어떻게 새로 형성되는 기억의 컨솔리데이션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세타 및 베타 대역에 대한 뉴로 피드백 연구를 본인들이 직접 해본 결과 이 세타 대역 뉴로 피드백 조건에 대해서 어떤 이 메모리의 향상이 나타남을 확인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인지 기능과 관련하여 낮은 세타 그 베타분의 세타 파워가 이런 높은 인지 수준을 나타낸다는 이제 연구가 있으며, 실제로 세타 대역은 뭐 졸음이나 요런 좀 릴렉스화된 것과 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세타 파워가 본인들이 직접 확인을 했던 이런 메모리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좀 추가 연구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런 세타 파워의 향상이 메모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어떤 특정 주파수를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TACS를 활용했고, 이 메모리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뇌 영역을 고려를 해서 자극 조건을 설정을 하였다. 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세타 파워 향상이 메모리 향상에 직접적인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가 이 논문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실험에는 72명의 피험자가 참여를 했고요. 이 피험자들은 총 4그룹으로 총 각각 그룹에 18명씩 할당돼서 이제 구분돼서 실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실험 프로토콜은 이제 이 에피소딕 메모리 태스크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이 에피소딕 메모리라는 것은 30개 이미지를 이제 3초씩 이제 쭉 시청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 이 프리 리콜 테스트라고 불리는 이 단계에서 이 테스트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이 메모리 관련 태스크고요. 요 논문에서 전반적인 프로토콜은 30개 이미지를 보여주고 5분 동안 알아서 문제 풀고 이걸 3번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극을 20분 동안 맞고 2시간 후에 이번에는 뭐 이미지 다시 보여주진 않고 다시 이미지를 기억을 하도록 하는 태스크, 그리고 하루 이후에 한 번 더,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이렇게 진행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TACS가 이런 전반적인 이런 기억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을 하고자 하였고요. 여기서는 이 피험자들한테 약간의 좀 혼동을 주고자 이 5번째 프리 리콜 테스트 이후 별도의 이제 그 문단을 제시를 해주고 일주일 후에 이 문단을 네가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거다 라고 하고
예, CG적으로는 문단 말고 이미지를 그냥 검사를 하는 요런 태스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TAC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론탈 세타 그리고 베타라고 불리는 몽타주 그리고 이제 파라이어탈 세타라는 자극 조건 그리고 쉔 이렇게 총 4조건에 되어 있었고요. 어, 프론탈 일로 프론탈이라는 이 영역에 붙은 요 친구들은 자극 위치가 이제 FZ를 기준으로 이 양극전극으로 해서 나머지 AF4, AF3, FC2, FC1을 음극전 리턴 전극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고 파라이탈이라고 붙은 거는 이 양극전극을 P1, P4, P1, P2, P3, P4 그리고 리턴 전극을 이제 친 턱 아래쪽에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자극을 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타, 베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세타라고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전부 3Hz의 자극을 줬고요. 그리고 베타라고 되는 이 조건은 16Hz의 베타 대역의 자극 주파수를 인가를 했습니다. 자극 세기는 1.5mA고 아래 그림과 마찬가지로 20분 동안 자극이 인가되었습니다. 네, 요 논문에서는 이제 생체 신호 없이 이런 행동 결과만을 기반으로 요 결과를 쭉 봤는데요. 자극 전에 있었던 이 테스트 3개에서는 이 어떤 이 자극 조건 간 사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자극이 인가된 이후 2시간, 하루, 일주일 후에는 이 프론탈 세타 조건이 이 다른 그러니까 위에 있는 파란색 조건이 이 다른 조건들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이 메모리 성능을 나타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기존에 여태까지 좀 소개시켜 드렸던 논문과들 다르게 이 통계적인 결과에 대한 표시를 별도의 포스트훅, 그러니까 t-테스트 기반의 포스트훅 없이 안오바만 돌렸을 때 나타난 이런 통계 결과를 기반으로 여기 표시를 해줬고, 여기서 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냐 없냐, 어떤 조건들과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를 따지는 거는 이 오른쪽 이 표로 정리된 것처럼 이펙트 사이즈를 기반으로 이 조건 간의 비교를 수행을 했습니다. 해서 이 논문에서 말하길, 그리고 이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 세타 프론탈 세타 조건이 이 다른 3가지 조건들 대비 이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인지적인 성능에 대한 이펙트 사이즈가 0.8 이상으로 강한 이펙트 사이즈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조건들 사이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 0.2에서 뭐 0.4 정도 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펙트 사이즈를 구분을 할 때 0.2, 0.4, 0.4 정도 이하면은 이제 그냥 작은 이펙트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 라고 이제 판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도 말하기를 이 세타 그것도 이제 이 프론탈 영역에 대해서 인가되는 세타 THS가 다른 조건들 대비 이런 실질적인 인지기능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즉 이런 세타 THS가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클럭 앤 슬립에 실린 논문으로 이제 해당 저널은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3.1 Q3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게 Q3 논문이기는 한데요. 제가 이 컨셉 자체가 좀 신기해서, 그리고 이게 이따 뒤에 메서드 설명을 드릴 건데, 요게 뭐 수면 중에 어떤 델타 파워 혹은 뭐 이런 세타 파워 같은 이런 피크 포인트에 맞춰서 음향 자극을 줬을 때 뭐 인지 기능이나 이런 뭔가 기능적인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뭐 클로즈 루프 관련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 수면 중에 수면 단계를 고려해서 좀 주기적인 THS를 인가를 하는 게 상당히 좀 흥미롭다고 판단을 해서 임팩트 팩터는 낮지만 좀 들고 와봤고요. 이 논문의 이제 그러면 인트로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요 설명을 쭉 드리려면은 첫 번째로 수면 단계 중 뭐 NREM 그리고 WEN2 그리고 슬로우 웨이브 슬립 단계에서 기억이 컨솔리데이션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타겟 메모리 리액티베이션 그러니까 TMR이라는 것은 이런 수면 중 기억 재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기억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수면 중 기억의 재활성화와 세타 대역의 활동이 이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실제 기능적으로 세타 활동이 기억의 재활성화 그리고 컨sol리데이션에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 연관성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THS를 통해 깨어있는 상태에서 인지 기능의 향상을 확인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수면 중 THS를 통해 인지 기능의 향상을 도모한 연구는 본인들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 두 편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THS랑 이런 이 TMR이라는 것을 동시에 적용을 해서 이제 뭔가 인지 기능의 향상을 도모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타 THS랑 이 TMR을 결합을 해서 수면 관련 기억 과정에서 어떤 세타 활동의 역할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세타 THS 더하기 TMR을 적용했을 때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다가 이 연구의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실험은 총 37명의 피험자가 참여를 했고, 이 37명의 피험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각 그룹의 모든 사람들은 두 번씩 실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실험 프로토콜은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그리고 페어드 어소시에이트 러닝 태스크라고 불리는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제는 첫 번째로 이제 네덜란드어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매칭되는 독일어 단어를 들려줍니다. 해서 이 과제를 이제 130 이상의 단어 쌍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데 수면 그러니까 자극인가 전에는 이제 독일어까지 함께 들려주는 과제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수면을 한다고 나서 일어난 다음에는 네덜란드어 단어만 들려주고 다음에 나올 독일어 단어가 뭐였는지를 맞추는 이런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한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극 조건을 설명드리고 같이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THS 파라미터를 보시면은 여기는 THS 조건 그리고 컨트롤 조건 이렇게 두 조건이 있고, 자극 몽터주는 FP1, 그리고 P7의 양극 그리고 FP2, P8의 반환정극을 이제 부착을 해서 인가를 했습니다. 자극 주파수는 인디비주얼 세타 프리퀀시라고 해서 IF에서 OLG를 뺀 세타 대역의 주파수를 자극 주파수로 사용을 하고, 컨트롤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23Hz의 자극을 이제 주파수를 자극 조건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자극 세기는 2mA고 자극 듀레이션은 이제 9분씩 5번 들어가는 조건 하나, 그리고 9분 동안 이 TMR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또 뒤에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이제 음성 자극에 맞춰서 2초씩만 딱 짧게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조건, 이렇게 두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이 좀 다양한데요. 이거를 그룹으로 나뉠 때 어떻게 나뉘냐면은 이 자극 시간에 대해서 한번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여기 보시는 두 그룹이. 그래서 피험자 그룹 하나는 이제 9분씩 다섯 번을 맞는 자극을 세타 그리고 베타에 대해서 모두 한 번에 원큐에 하나의 수면 구간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나머지 그룹 하나에서는 이 2세컨드씩 그러니까 2초씩 짧게 인가되는 자극 조건을 이제 뭐 세타, 베타에 대해서 이제 쭉 실험이 진행이 되는 그런 실험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TMR이라는 게 나왔으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TMR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자는데 그냥 요 문제가 되는 요거를 이제 그 귀에다가 음성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예, 그 우리 잘 때 무슨 그 한창 공부할 때 영단어 이제 귀에다가 꽂고 나오는 거 이제 꽂아두고 자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음성적으로 요런 그 네덜란드어를 그냥 그대로 쭉 들려주는 그런 걸 의미를 하고요. 네, 해서 요거 보시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요 수면 단계 중에 이 NREM 단계를 지났을 때부터 자극이 인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9분 동안은 TMR과 THS를 동시에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 9분에는 이 별도의 THS 없이 TMR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수면 단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쭉 진행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 프로토콜이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측정된 뇌파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노치 필터를 걸어주고,
밴드패스 필터링 0.1 그리고 40Hz 대역에 대해서 걸어주고, 그리고 데이터를 이 자극 제시 시점 기준 -3에서 11초공에 세그멘테이션 해준 다음에 슬래시 로딩을 걸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저희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상 이하면은 이제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 전위차의 디퍼런스를 기준으로 이제 좀 진행을 했는데요. 이 이제 앰플리튜드의 이런 그 차이가 500 마이크로볼트 이상이면은 이제 데이터를 리젝을 하고, 그리고 이런 앰플리튜드 차이가 50보다 또 작아도 제거를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EMG도 하나의 지표로 썼는데, 이런 디퍼런스의 차이가 뭐 150 마이크로볼트보다 작으면은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EMG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성분으로 좀 유용하게 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커야지 이걸 제외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전 처리는 이 앞단에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오히려 좀 지나치게 작은 것들을 좀 빼려고 했던 건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요 EMG가 또 하나의 좀 기준으로 삼아서 요 슬래시 홀딩을 적용을 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베이스라인 코렉션을 -1에서 0초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쭉 데이터를 밀어주고, 이제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통해서 타임 프리퀀시 분석을 0.5에서 30Hz 대역에 대해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결과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행동 결과에 대한 그림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세타 TACS, 컨트롤 TACS, 그리고 언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 TACS 조건이 이제 익숙하실 텐데, 이 언큐드 조건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연구에서 이 TMR이라는 걸 인가를 할 때 자극과 이제 뭐 좀 동시에 인가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자극 없이도 이렇게 TMR을 이제 인가를 해줬는데, 제공을 해줬는데, 이 중에서 이제 모든 단어상에 대해서 이 TMR을 적용을 해준 건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만 이제 TMR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TMR에 뭐 실제로 효과 있는지 없는지 좀 같이 검토를 하기 위해 그렇게 실험을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TMR이 제공되지 않은 조건은 그냥 uncued라고 여기서 정의를 해서 이제 분석을 들어갔고요. 자극 시간 이 9분 동안 쭉 이어지면은 컨티뉴어스, 그리고 2초씩 잘라서 들어갔으면 타임 락으로 정의돼서 이제 분석이 쭉 들어갔습니다. 해서 이 행동 결과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TMR이 있든 없든, 자극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든, 주파수가 어떻게 달라지든, 실질적으로 이제 인지 기능의 향상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조건에서도 이런 유의미한 인지 기능의 향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뇌파 분석 결과인데요. 왼쪽에 있는 여기서 좀 불친절하긴 한데, 이 A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모든 조건에 대한 평균 결과입니다. 네, 이제 모든 조건에 대한 평균 뇌파 패턴 변화를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B가 이제 컨티뉴어스 조건에 대한 결과, 그리고 C가 타임락에 대한 결과, 그리고 D가 컨티뉴어스랑 타임락 조건에 대한 디퍼런스 결과, 그리고 그림 2가 이 전체 데이터 중에 이 맞췄을 때랑 못 맞췄을 때의 디퍼런스에 대한 결과입니다. 해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극 시간에 따른 뇌파 패턴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이 두 조건의 이제 디퍼런스를 봤을 때 이 베타 대역 인근에서 어떤 좀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한 차이가 뭐 보였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자극 시간에 대한 디퍼런스만 조금 이렇게 나타났을 뿐이지, 자극 주파수, 그러니까 이쪽에서 좀 보고 싶었던 세타가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세타랑 비교를 하는 이 베타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떠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나머지 조건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그림 2에서도 맞췄을 때도 틀렸을 때랑 비교했을 때 별도로 뭐 어떤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페이지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행동적인 변화 없고 자극 주파수에 따른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결과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무수한 그림 중 이 A라고 표시된 것 같은 경우에는, 자극 주파수에 상관없이 타임 락
조건에서의 이런 뇌파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거를 확인을 해봤을 때 이 5Hz 대역 부근에서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해서 요거를 어떤 전극에서 좀 어떤 영역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우측 전두엽 영역에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된 3개의 전극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정밀히 검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CDEF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제 쭉 나열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림 C 같은 경우에는 베타 자극 조건에서의 time lock vs continuous 조건, 그리고 D가 세타 THS 조건에서의 time lock 대 뭐 continuous 조건, 그림 E가 컨트롤 THS 조건인데 맞춘 거랑 맞췄을 때랑 틀렸을 때 비교, 그리고 그림 F가 이 세타 THS 조건인데 맞췄을 때랑 틀렸을 때 비교를 이렇게 나타낸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 맞춘 거랑 틀린 거를 비교를 했을 때를 제외하면은 어떤 이런 통계적으로 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요 그림 A도 결국은 이 타임 락 조건에서 이 맞췄을 때랑 뭐 틀렸을 때를 비교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인 차이가 이 뭐냐 이거 자극 조건에 따라서 좀 나눠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나타나는 요런 구간들에 대한 차이가 어느 정도 좀 묻어나지 않았을까. 특히 이 세타 THS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던 요 구간이 요 A랑 상당히 겹치는 걸로 확인해 봤을 때, 이 그림 A에 나타났던 통계적인 유의성, A랑 B에서 나타난 유의성이 결국은 세타 THS 조건에서의 좀 영향으로 묻어나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해석을 하고 있었고요. 요 베타 THS 조건에서, 그러니까 컨트롤 THS 조건에서 나타난 이런 유의미한 차이는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다른 조건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차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제 해석이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자극 조건, 컨티뉴어스, 그리고 타임 락, 그리고 컨트롤, 그리고 세타 THS에 대해서 이 맞췄을 때 그리고 틀렸을 때 정말 이런 뇌파 차이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세타 PSD, 특히 이 타임 락 조건에서 이 세타 THS 조건에서 맞췄을 때가 이제 검정색인데, 검정색일 때 맞췄을 때가 맞추지 못했을 때보다 통계적으로 실제로 유의미하게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세타 파워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해서 이쪽에서는 그렇다면 이 타임 락 조건에서 이 세타 THS 조건에 어떤 높은 PSD가 실질적으로 이런 인지 기능과 연관이 있는지 상관관계를 분석해 봤을 때 아쉽게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뭐 통계적으로 이 조건에 대해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세타, 그러니까 그 A, B, C, D에 대해 좀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A, B, C, D 모두 수면 중 데이터에 대한 결과입니다. 요걸 봤을 때 수면 중 이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제 조건별 이 세타 파워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C, D 같은 경우에는 모두 TMR, 그 수면 중에 아까 실험 프로토콜에서 TMR과 THS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뭐 TMR만 들어왔을 때, 뭐 이런 구간들에 대한 주파수 파워를 나타냅니다. 그 중에 요 A, C 같은 경우에는 좌측 전두엽에 대한 세타 파워고, 그리고 B, D 같은 경우에는 우측 전두엽에 대한 세타 파워라고 합니다. 네, 해서 요 결과를 쭉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컨티뉴어스 대비 타임 락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세타 파워가 나타나는 것을 좌반구, 우반구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THS가 들어갈 때보다 TMR만 들어갔을 때가 좌반구, 우반구 모두 세타 파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모든 분석에서 어떠한 조건에서도 세타 THS 그리고 컨트롤 THS 사이에는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선 결과랑 이 페이지에 있는 결과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 논문에서 결론을 내기로는 결국 이 세타 THS 그리고 함께 들어가는 이 TMR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는 좀 효과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인지 기능 향상과는 연관이 없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뭐 요런 거에 대한 이유로는 기존에 뭐 TMR을 뭐 줬을 때 인지 기능이 향상됐다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뇌파 변화를 확인했다라는 연구들에서는 이게 음성으로 뭔가 자극을 주다 보니까 이런 음성 자극에 대한 뇌 브레인 액티비티로 인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본인들의 좀 네거티브 결과를 디펜스를 좀 하고는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논문들 보면서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이제 피겨 관련돼서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 아까 제가 첫 번째 논문 말씀드리면서 오탈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래프를 설명할 때 뭐 이 뭐 파란색 그래프가 뭘 의미하고 빨간색이 뭘 의미하고 이런 걸 알려주는 이 레전드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해당 부분에 이제 오탈자가 있으면은 예, 이거는 좀 크리티컬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본문 내용이랑 뭐 결과를 이제 매칭시켜서 보면은 해석 자체는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은 되는데, 예, 제가 이 결과를 보고 본문이랑 매칭을 시켜서 아,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해석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 괜히 마음 한켠이 좀 찜찜하고 이 제가 이걸 받아들인 게 옳게 받아들인 건지 좀 혼란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 분석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 포스트 훅은 이제 좀 필수적으로 수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요. 이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아노바 돌리고 포스트 훅 대신에 그냥 이펙트 사이즈를 그냥 조건별로 이제 굴려서 이게 뭐 효과가 크니까 얘는 진짜 효과가 있는 거야. 이 두 조건 사이에는 정말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언급을 하는데, 이펙트 사이즈가 이제 기존 연구들에서 자주 좀 사용되는 지표는 맞는데, 통계적 유의성이 있고 그 지표에 대한 보충을 해주고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지표로서 이제 이펙트 사이즈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주된 활용 방안이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도 그 포스트훅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포스트훅을 하고 이 이펙트 사이즈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아노바 돌렸을 때 이제 그 통계적인 차이도 별이 3개면은 0.001 이하로 정말 크게 차이가 나는 건데 분명 결과의 경향성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안 하고 이펙트 사이즈로 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세 번째 논문입니다. 세 번째 논문에서는 이 실험 프로토콜 자체가 너무 좀 복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룹을 2개로 나눠서 이것도 2번씩 와서 뭐 실험을 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조건의 이제 자극 조건들을 설정을 하고 뭐 그룹화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했는데 이게 복잡한 것 대비 본문의 설명이 부족하고 이제 좀 눈에 딱 안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들에 대한 설명도 좀 그렇고 결과를 또 제가 이제 읽고 좀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자극 효과가 있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세타 대역에 대한 뭐 자극 중 뭐 타임 락 조건은 효과가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컨트롤이랑 차이가 없으니까 효과가 없는 건지 이런 게 정확히 이제 좀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 논문은 보는데 정말 힘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 메서드를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이 결과를 서술하는 것도 그렇고 이 논문이 이 본문의 내용이 쓰여짐에 있어서 그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그래서 스크롤을 하나의 결과를 이해하는데 스크롤을 제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예, 그래서 좀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Q3라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실험 전반적으로는 이제 실험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서술도 복잡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지나치게 좀 서술이 깔끔하지 않았다라는 게 좀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